안녕하세요. 운누랑과형 윤상원입니다. 자, 오늘은 라식을 이제 많이들 하러 오시는데 라식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하나부터 10까지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고, 대신에 각자만의 개성도 다르고 환자분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시니 제가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시고 답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라식 굳이 해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뭐 라식 수술하는데 잘하는 병원의 기준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의사의 숙련도,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라식은 기계빨이죠. 그래서 이제 라식의 그 기계의 최신식이냐 아니면 이제 언제 정도에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되시고, 이제 기계라는 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이제 10년 전 소나타보다는 당연히 작년에 나온 소나타가 훨씬 좋을 거고, 그랜땡도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새로 나온 차도 당연히 그 전 세대보다는 뭔가 발전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 버전의 이제 기계를 고르시는 것들이 또 하나의 선택점이 되겠죠. 대부분은 임상 실험이란 걸 정확하게 거치기 때문에 안정화 작업 이런 거는 다 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세분화해서 이제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10년 전 기술보다는 당연히 더 진보돼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술의 진보라고 믿고 최신 기계빨을 믿고 수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가 여기서 수술했으니까 여기에 내가 가서 할게. 당연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런 병원일수록 생각보다 환자에 대한 관리들이 조금 허술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환자가 많아지니까 진료하는 의사 따로, 수술하는 의사 따로 이렇게 이분화가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계가 최신인가, 그 다음에 1대1의 진료를 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를 수술한 의사가 끝까지 대답해 주는가, 이런 것들이 만족도를 높이고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친구가 했던 수술을 내가 한다고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 눈은 다르니까요. 정확한 진료를 해주는 원장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최신의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수술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수술하시기 전에 꼭 친구 따라서 가지 마시고 한번 이 병원은 기계가 최신인가, 그 다음에 10년 전 기계를 쓰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궁합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궁합이 맞으면 좋습니다. 어떤 나쁜 병원, 좋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진료를 받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병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식이 난시를 못 잡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사실 그럴 거면 뭐하러 수술하나요? 난시 있는 분들 거의 다거든요. 난시는 사실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저희 갖고 있는 그 엔스마일 클리어란 기계라도 안정적으로는 3디옵터, 기계에서 권장하는 건 5디옵터까지 깎는데,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동의를 구하고 5디옵터 이상도 수술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 좋아집니다. 생각보다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미세한 난시만 남고 나머지들은 아무 문제 없이 좋아져서 환자분들 굉장히 만족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3세대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저희 같은 이제 4세대나 이제 최신 기술이란 뜻이죠. 그 엔스마일 클리어 라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난시를 굉장히 잘 조정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긴장하면 눈이 돌아가는 회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회선을 이제는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회선축을 못 잡아서 눈이 돌아갔는데도 옛날 각도로 깎아버려서 난시축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실시간 OCT 때문에 눈이 돌아가도 저희가 다 따라가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긴장을 하던 눈을 막 돌리고 막 난장질, 그러면 안 되죠. 그 난리를 피던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시에 대한 걱정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안구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전혀 문제 없고 저희 장비가 다 잡아주니까 수술하러 와서 제가 제일 요구하는 건 긴장을 풀고 넋 놓고 계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거는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된다는 거. 자, 수술 후 이제 우리가 라식 수술을 받고 나시면 안구건조증, 빗번짐 같은 거 있다고들 하시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댓글들을 봤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안 되시면 본인의 옆자리 있는 분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되고 계신 걸 보고 계시잖아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하신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공 크기하고의 상관관계로 빗이 번지시는 거기 때문에, 동공 크기가 수술 전에 굉장히 크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당신 밤에 나가시면 생각보다 빗이 많이 번질 거니까 감안하고 수술하세요. 그런데 동공 크기가 좀 작다.
그러면은 수술하신 부위보다 작으면 빗 거의 안 번지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동공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수술했는데 번지고 이 사람은 수술했는데 안 번져는 사실은 그분의 선천적인 감각의 차이나 선천적인 동공 크기의 차이인 것 때문이지, 이게 뭐 수술이 이 사람은 잘 되고 이 사람은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빗 번짐과 건조함은 약간 대가성 지불이다. 대신에 잘 관리하시고 최신 기계를 써서 최대한 부드럽게 깎아주고 그러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나중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십니다.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경 벗는 게 짱입니다.